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통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물론 이 회담은 우리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만 된 것은 아니고 미국과 북한 간의 핵무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아마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핵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남북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북 회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2000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의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김정일이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 후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만나서 회담하는 것은 아마 크게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같이 만났던 것은 1차가 2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그리고 2차는 2018년 5월 20일부터 시작했고 5월 20일 날 해서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간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회담을 하고 나면은,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담할 때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공동성명이겠죠. 근데 그 공동성명 속에 첫 번째 공동성명 요약 가운데서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간다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자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제가 다음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통일하는 것은 분단하는 것도 국제적인 분단이고, 반드시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국제적인 협조가 없으면 통일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통일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일하는 것은 너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끼리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국제 질서 속에서는 우리끼리 하겠다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성명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간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의미는 좋겠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것도 바람직한 이익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야 되겠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가지고 공동성명 속에 이 얘기를 했어요. 2018년 4월 27일인데 판문점 평화의 집이니까 판문점에 가면은 판문점 휴전선 북쪽에서는 북쪽에 건물이 있고 남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남쪽의 건물은 평화의 집, 북쪽의 건물은 판문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했어요.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요. 여기 한반도에 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한반도에 핵을 없앤다 하는 것은 남쪽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쪽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쪽이 북쪽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한반도의 핵이 아니고 북쪽의 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당하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북한의 핵 포기 실현한다는 동의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 여기에서 북쪽이 조치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발전 못하고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은 핵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미국이 북한에 핵을 내놔라. 북한이 못 내놓지요. 그거 내놔보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는 북쪽에서는 큰 소리는 치지만은 답답한 것은 핵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핵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로 그냥 내놓기는 어렵고 핵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조금씩 북한의 이익을 취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북한이 주동이 되어가 우리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핵을 없애는 목표를 세운 남쪽과 북쪽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옆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공산권 국가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북한 핵 가지는 거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문 그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니 남쪽과 북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니까 한국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성을 했어요. 단체가 13개 단체가 2018년 11월 7일이죠. 2018년 남북회담할 그때입니다. 해서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 백두칭송위원회를 왜 결성했느냐. 그것은 남북평화회담 때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남쪽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북쪽에 김정은이가 남쪽으로 서울을 방문할 것이니까 하게 되면은 환영하자. 사실 이 어려웠던 것이 뭔가 할 같으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김정일이하고 회담했잖아요. 할 때 회담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김정일이가 앞으로 기회가 되든지 하면은 남쪽을 방문하겠다, 서울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천했습니까? 안 했어요. 북쪽에서는 이런 약속을 암만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서는 북쪽의 수뇌부가 서울을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뒤에서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쪽과 북쪽의 경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정도 못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했어요. 내려온다 했으니까 백두청송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고 해서 미리 앞질른 겁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회담 속에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남북이 회담할 때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 했습니다. 그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요거 그냥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하겠다라고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종전선언을 하자. 남쪽과 북쪽이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나가지고 3년 1개월 동안 싸움을 하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했어요. 휴전했는데 그 휴전할 때에 도장을 찍은 나라가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미국, 6.25 전쟁 때 싸웠던 나라의 대표들이죠. 근데 한국이 6.25 전쟁 때 싸웠는데 한국 대표는 도장을 안 찍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안 찍었느냐 같으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가만히 있는데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라든가 80% 이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거 안 된다. 이만큼 희생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나라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 판에 북진 통일하겠다. 휴전 안 한다.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가지고 한국의 군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원조하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하지는 않았지만은 휴전협정에 도장을 안 찍었단 말입니다. 그럼 휴전협정에 도장을 안 찍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에 도장 찍은 북한하고 앉아서 뭡니까? 이제는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다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국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도장 찍겠습니까? 안 찍지요. 당장에는.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은 결의는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참 실행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이 개성공단은 잘 돌아가다가 그만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조성될 때 남쪽에서 돈 다 됐잖아요.
땅은 북한에서 되고 했던 것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자,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개성에 공단을 새로 가동하도록 하자. 그러려면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필요하다 해서 남북이 합의를 한 겁니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대 행위 중지 평화지대를 만들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갈라져 있는 휴전선은요, 그 휴전선이 적대 관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휴전 장소니까. 그래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요. 북쪽의 군인의 70%가 휴전선 근방에 와 있어요. 명령만 내리면 쳐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도 휴전선 이남의 70% 이상이 휴전선 근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휴전선의 평화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남북한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15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아마 우리 옆나라 일본 같은 데서는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나 사실은 한반도에 분단되는 걸로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70년이 됐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8.15 이산가족, 그전에도 이산가족 했어요. 한 7번 했습니다. 이산가족 만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하자. 회담하고 난 다음에 6월달에 회담했으니까 8월달 15일에 남북 이산가족 이 모임을 행사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철도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철도를 놨어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7, 80년 됐어요. 그 철도를 북한에서는 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할 때 동해 쪽에 있는 철도, 그 다음에 서해 쪽에 있는 철도, 그리고 도로가 형편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도로 포장은요 90%가 넘어요. 그 북한의 도로 포장은 20%가 안 돼요. 도로 포장이. 그러니까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하도록 하자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했으니까 자 보세요. 북한의 북한의 철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는 비용이 북한에서 낼 겁니까? 한국에서 낼 겁니까? 한국에서 내야죠.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뭐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한 그 해 북한을 방문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7가지의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이 되는가 안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2020년 6월 12일 날 이거 개성공단에 우리가 돈 들여서 연락사무소 차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서 이 YTN에서 보도한 건데. 자.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화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통화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 조선 중앙TV에 나간 화면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40분이죠. 40분
개성 안에 있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폭파가 다른 뜻이죠? 네. 이렇게 개성공단에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원래 있던 자리 부숴버리고 새로 리모델링 했어요. 돈이 얼마나 99억 달러, 99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무릎도 안 하고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한 내용을 무효작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모두?